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는 기준금리 동결로 발표가 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특히나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이 두 가지를 모두 공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로 모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방송 공략주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이 테슬라를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 이후로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근 미국 주식을 또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40%대, ST팜도 최근 급등을 보이면서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대한해운까지 여러분들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쏙쏙 골라서 선별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화오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4월 중순에 공략 주셨고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나오기 바로 직전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에서 이제는 이 한화오션이라는 조선 관련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선 업종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는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한화오션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공략을 주셨죠. 저희 생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으로도 이 한 달 동안 4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공략 포인트, 이제는 조선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함께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으로 40% 기록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공략을 주셨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 테슬라를 미국 주식에서 공략을 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이 공략 주실 당시에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진입을 해도 되나라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무려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5%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최근에 미국 주식을 공략 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종목부터 2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방송에서 테슬라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 오늘 종목 테슬라다라고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테슬라 미국 주식으로 20.5%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ST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한 종목 공략 주셨는데요. 이 ST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적인 부분 짚어주셨고 최근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4월 중순에 공략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7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고가가 9만 9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28.7%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신 종목이죠. 정말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9만 9천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순에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방송일 바로 다음 날에 14.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증시콜라텍 밤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야 이러한 종목들 수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업종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상승 여력 짚어주시면서 이 대한해운 공략 주시고 14.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종목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한해운 공략 드립니다라고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다 종목명 받아보셨겠죠.
자, 그리고 극동 유화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공략 주셨던 유가 관련주입니다. 유가 가격이 최근에 또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한번 튀어오르면서 20.6%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4월 초에 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20%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혜택들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때문에 힘들다, 이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사업 영역부터 분석, 그리고 해당 기업의 모멘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까지 노란톡 안에서 모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들, 내용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집중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노란톡 혜택들 모두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많이 갈팡질팡하지요. 자,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 특히 국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생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5월에 여러분들께 첫 인사드립니다. 네,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부터 한국 주식은 그만두고 미국 주식과 선물로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어떻게 보면 언버빌리버블한 미국 주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 우리 영웅 전찬함과 또 증시콜라텍과 미국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콜라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모두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호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주식 종목 공략 주고 계시고요. 전찬함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주식 종목을 또 공략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오늘 국내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 보합권에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테마가 또 상승을 하긴 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부분의 테마가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 일축하고 싶어요. 경계해야 되는 시장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달러 환율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이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인이 매도세를 들어간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요런 시장에서 외인이 갑자기 휙 하고 매도세로 틀어버리면서 시장이 눌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한번 좀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 외인의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좀 그냥 말 그대로 외인 조심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외국인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의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 매매를 통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 어떤 종목들, 섹터들 살펴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섹터를 좀 보고 있는 게 저는 네. 뭐 항공주나 항공주요. 여행주나 리오프닝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뭐 따지고 보면 전에 리오프닝으로 좀 분류가 됐던 네. 그런 종목 그런 섹터들이긴 해요. 근데 요거를 왜 봐야 하는가?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뭐 뉴스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엔저 현상이요? 엔저 현상.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네. 계속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엔저 현상이 뭐 하루 이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4월 초에도 그랬고 3월 초에도 그랬어요. 2월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등락을 반복은 하고는 있지만 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세를 탄 이 와중에 갑자기 폭등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 조만간은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특히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엔저 현상이라는 요런 부분을 가지고 뭘 말하고 싶느냐? 엔저 현상에 이렇게 엔화가 싸졌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드렸지만, 웬 반도체 이럴 거예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뭐 다른 뭐 반도체 뭐 재료나 뭐 장비들도 그렇고 생각보다요, 뭐 국산화를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쪽에서 들여오는 수입해오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한마디로 평소에 일본에서 뭔가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하는 이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해서 보면요. 엔저 현상이 딱 발생을 했을 경우에 평소에 수입을 하던 그런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들 요런 것들을 평소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회사만 봐야 된다. 뭐 국산화 이런 거 보지 말고 국산화 이런 건 오히려 악재예요. 이게 반도체 국산화 뭐 이런 거는 악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 반도체 중에서도 그런 죄송합니다. 일본의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냐? 여행과 항공입니다. 아나운서님, 여기 주변에서 지금 뭐 일본 여행 가자 뭐 이런 얘기 슬슬 안 나와요? 전문가님, 안 그래도 지금 5월 달에 쉬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연휴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가 또 3일 연속으로 쉬어요. 맞아요. 토, 일, 월 연휴입니다. 그리고 휴일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런 휴일 중에서 뭐 어디 좀 멀리 가겠어요? 좀 멀리 가기에는 기간이 짧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죠, 많이들. 바로 옆 동네인 일본을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때마침 엔저래. 여행 가기 딱이네요.
예,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쵸?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런 이제 여행객 증가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다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의 수입으로 직결된다. 자, 그렇게 되면 뭐다? 이 섹터 전체의 이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여행 같은 경우 뭐 우리 다 알아요. 예,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등등 해가지고 밑에 뭐 레드캡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저가 죄송합니다. 예, 요새 말수시로 오늘 참 많이 하네요. 예, 요런 이제 메이저 항공사도 있지만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뭐 요런 회사들 이런 저가 항공사라고 하죠. 요런 이제 가성비가 좋은 항공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이 부분에선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전문가님 지금 엔저 현상 수혜이기 때문에 네. 좀 이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저가형 LCC 관련 네. 항공사로 보자라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참 재밌는 게 오늘 장세에서 네. 오늘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그쵸? 지수가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여행 섹터나 뭐 항공 섹터는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좀 시작을 했어요. 차트를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 대표적인 종목 3개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티웨이 항공을 보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그 회사죠.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2024년에 좀 들어오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하다가 오늘 장에서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수급이 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에어도 역시 여기 보시면 2024년 들어서 한번 폭등했다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가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맨 뒤에 있는 이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바닥을 2024년 들어서 다지다가 한번 쭉 하고 슈팅이 나왔어요. 10% 이상.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LCC 관련주,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행사에 해당하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여기로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3가지 종목을 살펴보셨습니다. 티웨이와 진에어 레드캡 투어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죠. 오늘 장 그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은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이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항공주 그리고 이 여행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이렇게 3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네. 3가지 종목을 살펴주셨는데 네. 뭐 항공주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인지 조금 힌트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힌트를 드리기 전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면 맞춰 보시라고 제가 네. 몇 가지 보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기요? 네,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맞추셨다 하면 정답하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공개해 버릴 겁니다. 자, 일단 여행 쪽에서는 안 가져왔어요. 여행 쪽에서는 안 가져왔고 최근 들어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항공사에서 가져왔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일단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오, 전문가님 어. 사실 이 4가지 기업이 모두 저가 항공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진에어 실적이 또 좋다고 들었거든요. 진에어일까요? 진에어일까요? 아닐까요? 들어와서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다음에 힌트, 이 종목의 공략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 이거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은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두 번째. 이게 사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나 화물의 화물 인수전이 좀 이렇게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유력 후보였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아시아나 화물 인수전을 포기를 했다고 지금 이제 딱 밝혀졌습니다.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전에는요, 실적이 적자가 말도 못하게 쌓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약화가 되었다가 리오픈이 되고 나서 매출액도 회복이 바로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마진들도 갑자기 좋아진 모습을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인 현상이면 제가 안 가져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마진율을 유지 그리고 성장을 시키면서 지금 이 재무 상황을 굉장히 좋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을 봐도요,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파란색 칸의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사실 일반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죠? 한 100에서 200%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470%, 뭐 530%이 정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가 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코로나라는 극대형 악재를 딛고 왔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다른 회사들 보잖아요. 600~700% 우스워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정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2024년 이래로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금 11,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돌면서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딱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상승하지 않았다.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딱 뒤에 보시면 딱 요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잘 지지받고 상승 나올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를 꼭 공략을 하셔서 한 2~3주 내에 좀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항공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역대급 엔저 현상이라고 하죠. 이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항공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늘 기업은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게 여행과 항공주인데 그 안에서 오늘 기업도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궁금하다 혹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차트도 보여주시고 실적도 살펴보셨는데 네. 아시아나 화물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 화물 사업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이 사업을 인수를 누가 할지를 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기업, 이 회사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낙찰을 받기로. 그런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악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걸 포인트로 들고 오셨나? 이건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요. 일단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먹거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벌어다 주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얘네가 팔았을까? 오. 예,
이미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제 항공사들의 부채 비율이 지금 높다고 했어요. 그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무리를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시아나 화물 이거 굉장히 좀 비싸게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하려면. 근데 이걸 만약에 인수한다고 쳐요. 인수한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얘네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인수한다고 딱 쳤을 때 시나리오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주주한테 손을 벌리든지 돈을 빌리든지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요거를 포기를 했어요. 요걸 포기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이 글로벌 이 뭔가 그냥 이 항공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본인들의 강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양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엔저 현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해외 여행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 말고도 이제 앞으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도 그렇고 해외 여행객은 계속 꾸준하게 많을 거예요.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진을 계속해서 남기면서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이 인수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저 이 종목 안 갖고 왔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요. 예, 오히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이런 여행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 더 부각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펀더멘탈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나 뭐 안정성으로나 요 두 가지 둘 다 잡아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테마성과 안정성 모두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주를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항공주 궁금하다 하신다면 문자샵 3989번으로 콜라텍 세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오늘 차트 마지막으로 보고 갈까요? 네.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좀 장기적인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3년부터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자, 2023년 아까 실적 어땠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갑자기 확 흑자 전환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쭉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을 하려다가 좀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2024년에서부터 보는 그런 차트를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봤죠. 여러분들께서도 봤고 지금 엔저 현상이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항공사의 매출액이라든지 마진은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더 빠졌어요.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이것도 잡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는데 한두 달 전쯤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11,000원대에서 등락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누군가 계속 시장에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 매집하고 하면서 차기에 나올 슈팅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클에 좀 올라타셔야 지금 좀 홈조세가 짙은 시장 안에서 수익을 좀 편하게 낼 수 있다. 올라가는 거 잡지 말고요. 요런 거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국내 주식은 항공 관련 주였습니다. 지금 역대급 엔저 현상,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항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3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부에는 미국 주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1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항공 테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주식 소개를 하기보다는 돈을 벌려면은 미국 주식,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을 벌려면은 10,000원짜리 버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달러 버는 게 낫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낫다 얘기하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지표,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테슬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종목,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미국 주식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미국 주식 회사는 어떤 회사냐?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테이블에 있을, 한마디로 투데이 타겟 테이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종목은 바로 어떤 거냐? 제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제론. 네, 실제로 이렇게 한글로도 적을 수 있었지만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로 적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론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회사 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모더나라든지 아니면은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머크라든지 이런 회사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머크나 뭐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은 뭐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조금 유명한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론이라는 조금 제약바이오 회사도 있는데 생소할 수 있지만은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금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 바로 이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파이프라인인 건 알겠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어떤 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을 우리 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임상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보통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또 파란색이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 회사의 사업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것만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요 두 가지, 한마디로 임상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소한 이 회사의 주가는 $10는 갈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남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제론이라는 회사고요. 그렇다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문 의약품이 어떤 거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MDS, 한마디로 저위험 골수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리고 재발성 불운성 골수 섬유증. 한마디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좀 유전자 질환, 한마디로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쳐서 피가 나지도 않는데 우리 몸 안에서 갑자기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백반증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외 뭐 섬유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 같은 경우가 있겠죠. 골수종 같은 경우 우리는 흔히 이거를 골수 섬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사실상 이 RNA 질병, 한마디로 유전자 구조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유전자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흔히 DNA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RNA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RNA 치료제로 만든 전문 의약품을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져온 제론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임상 3상 과정을 2개나 진행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사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또 말씀드립니다. 제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임상 3상을 2개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6월 16일에 FDA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다음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회사를 보고 있는 이 회사가 조금 내놓고 있는 이 회사가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속도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마켓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제가 이거를 조금 지우기보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이머저 이거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이머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이메텔 스타트라는 건데요. 이 이메텔 스타트는 주로 어떤 거를 조금 이야기하는 좀 전문 의약품이냐면은 혈액암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스터리나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에 따른 혈전이라든지 혈전 같은 경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혈액암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긴다. 한마디로 유전자 질환 좀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로 과거와 다르게 조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문명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선교 시대 때 어른분들이 겪었을 만한 그런 다쳤을 때 피나거나 이런 것보다도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를 많이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만큼 발달도 안 됐고 개발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유전자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마디로 ADHD나 아니면 백혈병이라든지 섬유종이라든지 뼈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병 같은 경우 뭐 에이즈라든지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치료를 못 받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대로 좀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흔히 말하는 백혈병, 골수종 이거를 좀 두루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말할 수 있는 단어 한마디로 혈액암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제론이라는 회사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인 이 RNA 치료제 한마디로 유전자 치료제를 현재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번 6월 16일에 FDA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큰 전문 의약품이 이 이메텔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 블러드 캔서, 한마디로 혈액암입니다. 이 블러드 캔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암이 있어요. 한마디로 희귀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백혈병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암 하면은 뭐 대장암, 간암, 뭐 아니면은 위암 한마디로 대한민국 성인 5대암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골수종이라든지 뼈암이라든지 폐섬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희귀암 같은 경우를 치료하려면은 지금 기존에 개발된 DNA 치료제가 아니라 RNA 치료제가 필수로 필요한 건데 전 세계에서 RNA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데 지금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제 임상 3상까지 끝내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영웅 전찬남이 지난주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은 제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전찬남 전문가님이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셔서 전찬남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 주면 그냥 믿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저는 한번 또 이윤호 전문가님의 생각도 한번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드렸는데 이윤호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일단 그냥 그대로 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되나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자체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부분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고 가실까요? 그것도 좋을 것 사실 같아요. 바로 전날에 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늦춰졌는데 그렇다 보면 좀 제약바이오 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기준금리 이런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접근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네. 우려 같은 경우는 없고 그냥 전차남이 추천하니까 믿고 믿고 투자해도 되지 투자합니다. 않을까요? 이 얘기는 사실상 조금 제 입장에서 불편해가지고 우리 사실상 저는 피드백 같은 걸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 여쭤봤는데 역시나 제가 좀 원하는 대답 해주셔가지고 답변 드릴 건데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어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 새벽 같은 경우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하지만 인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 예정대로 뭐 연 3회를 하기보다도 연 2회나 연 1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매파적인 성격을 보이면서도 비둘기적인 성격을 같이 보이면서 매둘기의 성격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올해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좀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제론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사가인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방송 통해 말씀드렸던 ST팜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 ST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기준금리 조금 인하 후퇴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꺾일 때도 ST팜은 제가 제시한 목표가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영웅 전참이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 제론이라는 회사의 주가도 역시나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한마디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쉽게 조금 꺾어버리고 앞서 나가는 그런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바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 혈액암, 이메텔 스타트 같은 경우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를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이걸 꺾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세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미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께서 좀 인하는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악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접근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사 다 얘기해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코오롱 티슈즌,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그 외 뭐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회사들보다도 오늘 영웅 전체남이 가지고 나온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저는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알테오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가 지분 매도해서 주가가 푹 고꾸라졌잖아요. 근데 이 제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제약바이오 투자하기보다도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인 제론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동시에 2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제론이라는 회사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만 FDA에서 승인된다. 그럼 이 회사가 1년 사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은 대한민국 돈으로 36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현재 3.7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3.78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6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앞으로의 주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 회사의 앞으로 주가는 10달러 부근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싼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사 건드렸다가 여러분들 손실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가 5,000원대밖에 안 하는 미국 주식회사인 제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은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바로 어젯밤에는 종가가 3.8달러에서 4.08에서 끝났어요. 근데 현재 제로넷 주가 같은 경우가 얼마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3.7달러 정도? 3.86. 한마디로 오늘 5% 정도 하락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3.8 대한민국 돈으로 5,4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드먼삭스에서는요, 미국의 증권가 은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골드먼삭스에서는 이 회사를 이메탈 스타트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니드gem이라는 미국의 좀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5달러. 그리고 웨드부시라는 미국의 투자 전문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제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6달러. 그러면 오늘 이 제론이라는 종목을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 영웅 전찬함은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를 전 7달러를 제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이메탈 스타트가 승인되고 이 이메탈 스타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 암 같은 경우도 RNA 치료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포문을 여는 회사가 제론이라고 하면은요, 최소한 저는 7달러는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3.9달러입니다. 하지만 저는 3.9달러에 진입은 하지 말고 3.5달러에서 2.8달러에서 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달러 제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죠. 한국 주식은 미국의 이벤트라든지 뭐 조금 대외적인 이벤트,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다고 이렇게 조금 시끄럽게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니까는 손절해야겠지만은 미국 주식은 손절할 필요 없어요. 왜? 미국 주식 떨어지면은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올라가면은 한국 주식 포함해서 다 올라가요. 굳이 정리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돌발 악재 아닌 이상은 FDA 승인이 보류됐다 이런 악재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저는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수익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론을 꼭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테슬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조금 정장 입고 와가지고 오늘의 종목이 테슬라 말씀드렸고, 테슬라 진입은 지금 목표가 200달러 제시드렸고, 실제로 일주일 사이에 테슬라가 198달러까지 움직였어요. 테슬라 움직인 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안 됩니까? 테슬라 움직일 때 에코프로 움직였습니까? LNF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회사 움직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테슬라만 움직였거든요. 이거 보셔서라도 미국 주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제론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는 미리 보기로 미국 주식 시작하는 방법과 미국 주식 안에서도 좋은 회사 초이스하는 방법과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경제 지표, 이렇게 조금 좋은 교육 과정들도 여러분들께 방송 통해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제는 한국 주식 여러분들도 그만두시고 당장 미국 주식과 선물 시작해가지고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잃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돈 버는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는 테슬라 공략 주시면서 또 20%대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론이라는 제약바이오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콜라텍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